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0일 오후 6시 28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광주를 찾아가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묘역 일대에는 윤 후보의 사과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5월 단체, 대학생단체와 시민 그리고 지지자 등 500여 명이 몰려들어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가로막혀 추념탑 앞 참배단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추념문과 참배단 사이에서 약식으로 참배한 뒤 30여 분 만에 묘지를 떠났습니다. 이 참배하는 분위기가 좀 정숙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될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 참배하러 간 사람인데, 그것도 사과하러 간 사람인데, 오후 4시 17분쯤 묘지 입구 민주의 문에 도착한 후 윤 후보는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일행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묘역 참배단으로 이동했습니다만은 추념탑 앞에 위치한 참배재단 앞에는 윤 후보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윤 후보는 재단에 직접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4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약식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윤 후보 주변에서는 오지 마라 윤석열, 돌아가라 윤석열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지자 100여 명이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욕하지 말라, 계란 던지지 말라, 자작극에 말려들지 말라는 손팻말을 들기도 했고요. 시민 박모 씨는 75살, 사과하러 온 사람을 막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약식 참배 후 묘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2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묘역으로 통하는 길목에도 반대 시민들이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 후보는 이날 약식 참배 후 묘역 입구 민주광장에서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윤 후보는 사과문에서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40여 년 전 5월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모두가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저는 아닌데요.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를 만들겠다. 여러분이 염원하는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이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사과할 것이냐, 사과할 거리가 되느냐? 저는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여기에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을지는 본인만이 알겠죠. 그 발언은 너무나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었어요. 전두환이 쿠데타하고 손에 피를 묻혀서 집권하는 과정, 이거 잘못되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시스템적으로 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를 해가지고 밀어주었다. 이게 왜 사과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니까 결국은 사과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애완견에게 사과 먹이는 사진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공경에 처했다가 오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참배하러 온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면은 그 사람들은 사과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 참배하러 온 사람, 사과하러 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은 더구나 대통령 후보인데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건지 광주 시민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광주를 특별 대우하지만은 그럼 다른 5천만 국민이 다 그렇게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광주 사람들이 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를 사과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문재인처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난 적이 없다. 즉 생일을 지운 문재인에게는 왜 사과 요구 안 합니까? 천안함 폭침이 분명한데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해서 뭐 침몰했다는 식으로 엉터리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그래도 괜찮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침을 부정하는, 요새는 남침에 대해서 북침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이게 내전이다. 남북이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문재인 등 이 내전론자에게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군포로를 모른 채 하는 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건국 부정자, 남침 부정자, 폭침 부정자는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이 뉴스를 전하면서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윤석열도 이재명처럼 그 민주주의 묘역에 있다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땅에 파묻어 놓았다는 전두환 기념비, 전두환 방문 기념비를 밟고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그거는 다행히 오늘 뭐 소란스럽고 해가지고 그것도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기념비는 밟지 않았다. 그게 다소 위안이 됩니다. 전두환을 그렇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전두환 7년 역사 속에서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힌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몽땅 다 전두환에게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은 발포 명령 내린 적 없습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가 기총소사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몽땅 전두환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합시다. 무슨 권력자니까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서울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북방정책으로 연결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든 점, 그리고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이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로 이행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점, 7년 단임 약속을 지킨 점, 그리고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를 10년 동안 기록한 점, 이건 전부 전두환 공 아닙니까? 전두환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도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전두환을 무조건 부정하고 전두환이 잘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자유도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치르면서 문재인, 김부겸 두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 잘한 게 서울올림픽이라고, 북방정책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서울올림픽 유치를 누가 했습니까?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부겸, 문재인은 전두환을 칭찬해도 되고 윤석열은 전두환에 대한 시시비비적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그런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나마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기념비석을 밟지 않았다. 이게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